안녕하세요. 백강기 감독입니다. 어느덧 이민년 종방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잠시 쉬어는 가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갈 길도 멀고 조금 길가에 꽃 향기 맡으며 걸어가라고 했듯이 조금 쉬어가려고 제가 좀 무릎도 다치고 오늘은 딱 2주년입니다. 하여튼 65세 시작해서 67세에 다행히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저희 아들이 백현범 프로가 6개월 만에 45,000명 엄청난 신흥 골프 유튜브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개면연에는 더 심차게 제가 깡총깡총 뛰겠지만 저는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일단 이거는 사부님 촛불은 꺼야죠 이거. 예, 박수는 좀 쳐주셔야죠. 예. 자, 이거 자축하겠습니다. 매니저 TV. 예. 그래서 좀 예, 같이 해야죠. 제 돈이 예. 사부님 들어오시고 자, 제가 끄겠습니다. 우리 조인창 PD. 예. 자. 예.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사부님 출연 안 하는데 오늘 할 수 없이 출연합니다. 예, 조인창 PD요. 예. 엊그저께 부활 공연 때 일부 타임 갔다 오셨다고만. 난 2부 타임 갔다 왔는데. 예. 그러게요. 예. 요건 잠깐 치우시고, 예.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앞에는. 그래요? 그림 좋던데. 그래요? 그렇다고. 사실은 제가 2010년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거예요. 2010년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유튜브도 이제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는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좀 답이 안 나와서 페이스북 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저 아실 거예요.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중독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 페이스북을 하나의 가상의 프로덕션처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부활 프로덕션을 할 적에는 매일 8시에 나가서 제가 일정한 시간을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PD들도 만나고 기자들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이 SBS SNS 이걸 프로덕션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고 연결하면 되겠구나. 매니저먼트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가상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솔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자랑질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글이라든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쓴다는 것은 일단 자랑질이 좀 섞여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잡복을 하자. 요즘 시쳇말로 자기 PR 시대니까 SNS 디지털 시대 때는 정말 자기 PR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때는 그래도 남이 이렇게 좀 인정해주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 때는요, 그러기에는 너무 변화하는 게 빨라요. 빨리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포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와서 해준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뼛속까지 매니저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파란만장한 사연. 그런데 결과물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조인창 PD나 최동익 선생님이나 또 마이크 몰 이런 협찬해 주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제일 큰 행운은
제가 이 책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쭉 그 연재식으로 그 글도 못 쓰는데 하여튼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쭉 썼는데, 예, 멘토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쓰다가 이제 일기는 있었어요. 기본적인 일기는 있어가지고 어떻게 썼는데, 이거 퇴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편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필을 좀 쓰려고 했더니 대필료가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출판사 사장님이 기존의 작가들하고의 어떤 이게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보고 완필을 하래요. 그래서 완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필을 하고 나니까 뭐 좀 뿌듯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이 대필 쓰지 않았냐 할 정도로 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오는데, 저 대필료가 없어서 썼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대필료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고, 그 바람에 정말 좀 글 쓰는 것도 늘고, 이 강연 말하는 것도 좀 늘고, 뭐 매니저를 하다 보니까 뭐 기자들이나 PD를 만나면은 또 얘기를 뭐 구라라 그러죠. 뭐 썰도 좀 풀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이걸 사실 강연이거든요. 근데 이 골프는 매일 조금씩 느는 거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거 정말 맞습니다. 뭐 한 달, 두 달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여기다 그 대입을 하면은 정말 맞아요. 수많은 스포츠가 있어요. 뭐 축구, 야구, 뭐 다 인생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싱도 그렇고, 마지막에 아웃 되기 직전에 한 방이 또 KO 펀치도 되고, 인생 역전도 되고. 근데 이 골프야말로 정말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정말 맞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는 매일 조금씩 느는 것이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 쓴 거는 정말 글 좀 늘어보려고 쓴 거예요. 정말 안 늘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뭐 조금씩은 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12년을 썼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12년을 썼으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이런 또 책도 나오게 됐고, 하루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한 장씩. 이것도 뭐 제가 유튜브에 소개는 했던 얘기지만, 매일 한 장씩 A4 용지에다가 매일 한 장씩 쓰면은 1년이면은 365장이죠. 365페이지가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에 365페이지를 쓰라면 못 씁니다. 절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책을 지금 또 쓰기 위해서 또 하루에 포스팅을 뭐 어떤 때는 뭐 5번, 6번씩 올려요. 이게 이제 휘발성이라 2-3시간 지나면 이 타임라인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계없이 계속 새로운 글을 올려놓고, 제가 또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이제 나만 보기로 이제 돌려놨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오늘 12월 27일이니까 이제 시작했던 2년 전에 시작했던 12월 31일 정말 송년회 날에 이제 나가는 거고, 정말 와 계신 우리 최돈익 선생님, 제가 SNS 사부로 모시는 분인데 정말 인생 후원해 주신 분이에요. 최돈익 사부님. 우리 조인창 피디님, 김태원 씨와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마이크몰 박진우 대표. 오늘도 뭐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낙원 악기상가, 음향 악기상가 2층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서 이제 우연히 부활의 전신이라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전신인 디엔드라는 팀이 있었어요. 디엔드. 그때는 이제 이승철, 김종서 씨도 없었고 김태원, 이태원, 이지웅, 황태순 씨 이렇게 4인조인데 요 디엔드 팀이 파고다에서 공연하는 걸 우연히 보고 제가 매니저를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해요. 이제 그 사연은 많으니까 이제 그 결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연을 좀 해 줘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그때 김태원 씨를 만난 게 84년이니까 제가 28살 때입니다. 부활의 1집이 1986년에 나왔어요. 1986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 터미네이터가 나온 해예요. 터미네이터가. 그래서 내가 86년을 나오고 개천절 날 1집을 발표했어요.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 날. 근데 김태원 씨를 만난 거는 1984년이에요. 파고다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28살 때입니다. 28살 때. 김태원 씨가 19살 때예요. 저하고 9살 차이니까. 김태원 씨가 19살. 그러니까 뭐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장난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김태원 씨가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그 조인트 공연이거든. 그 여러 팀들이 나와서 그때 보헤미안, 시나이도 있었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한참 길고 그 얘기는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일부. 요게 1부에 그 얘기가 있고 2부는 이제 100%가 성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태원 씨를 하고 구두 계약이죠. 구두 계약. 이게 페이퍼로 이렇게 그걸 할 만한 상식도 없었고 그냥 의리로 야 내가 매니저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공연 좀 해주시고 판 좀 한 장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형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저희 판 하나 좀 내주시고요. 단독 공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여러 팀들이 합동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한 3곡, 4곡 하고 그러니까 단독 공연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냐면은 낙원 음향 악기 상가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몰에 이 박진우 대표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염종욱이라는 사장님이 상호는 잊어버렸어요. PA 음향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몰 회사하고 같아요. 제가 위치를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염종욱이라는 사장한테 처음으로 가가지고 외상으로 빌립니다. 외상으로. PA 음향을 외상으로 빌려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부활 공연이 파고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1년이 지나서 김종서 씨가 싱어를 할 때니까 1985년 10월 24일인가? 예, 24일에 김종서 씨가 D&D에서 부활로 개명해가지고 이제 5인조가 되는 겁니다. 5인조. 요때는 4인조였고. 근데 그때 1985년에 그냥 현재 마이크몰 박진우 대표가 사장님이 계신 그 회사에 간 거예요, 제가. 그 인연이 또 이 마이크몰 박진우 사장님하고 인연이 됐다는 얘기를 좀 제가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종 사장님한테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됐죠, 지금은. 근데 어떻게 오셨냐요? 그래서 저 공연 기획자인데 사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음향 악기를 좀 빌려주시면 티켓팅 해서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어이가 없는 거죠. 단골도 아니고. 그게 지금 한참
뻔히 쳐다보시더라고. 이제 그때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하도 저기 공연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외람되게 그냥 들어왔으면 또 옆집 가려고 나는 그 또 옆집에 가서 또 비벼 보려고 그랬더니 가져가셔 그러는 거예요. 나 돌아서서 나 원래 가져가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시작한 공연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변이 일어났어요. 뭐 정말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염종옥 사장님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친해진 거예요. 친구로. 그 이후부터는 뭐 일사천리죠. 마이크몰 사장님하고의 인연도 그런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은 이제 꽤 오래 했었어요.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페이스북 글에다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랬더니 마이크몰 사장님이 제 글을 쭉 읽으셨던 거야. 그러면서 저 부활 팬이고 제가 이승철 씨 대신고등학교 후배고 김태원 씨 팬이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란 이야기 때문에 지금의 와이프하고 결혼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저를 안다고 제 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전 너무 고맙잖아요. 저를 알아주는 팬이 있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마이크하고 뭐 그 시스템하고 지금 이거 참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음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또 마이크몰 사장님하고 친해진 게 그 낙원이라는 장소에 2년의 장소예요. 그리고 제가 사연 뭐 페이스북 친구님들은 잘 알지만 이거 뭐 결코 자랑하는 건 아닌데 가요계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서 이제 그 보육원 골프단이라는 것을 저희 형님이 창단합니다. 보육원 골프단. 이상하시죠? 보육원 골프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골프단을 저희 형님이 창단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 가정이 된 거죠. 아이들 엄마하고 이제 좀 각자 얘기를 걷고 이혼에 상처를 안고 그때 백현범 프로가 19살, 10살이었죠. 그래서 충청도 충청도 보육원 이게 그 K 보육원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충청도 보육원에서 창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또 뭐 맹모 삼촌지교는 아닌데 또 제주도 보육원으로 갑니다. 제주도 보육원. 제주도 보육원 골프팀에서 또 1년, 2년, 3년 하다가 저희 이제 보육원 골프단을 창단하신 거는 저희 그 형님이 그 신학대학을 나오셔서 그 목사님이 되세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그 부모 없는 골프라는 운동이 꼭 그 돈이 많아서 있는 부유한 집안에서만 골프하는 게 아니라 그 없는 아이들도 좀 가르쳐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꿈나무 보육원 골프단을 만드세요. 그래서 단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단장님. 그래서 사실상 저희 형님이 감독이자 단장님이고 저는 형님을 이제 돕기 위해서 충청도 보육원하고 제주도 보육원에서 잠시 감독 노릇을 하면서 저희 형님이 이제 혼자 힘드니까 현범이가 그때 10살인데 자전거도 잘 치고 신체적이 좋으니까 골프를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그때 이렇게 선택의 길이 없었다. 골프를 해서 10살이니까 한 20살 때 10년만 열심히 해서 10살 때 시작해서 20살 때
골프로 밥만 먹고 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비전이 안 보고 캄캄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41 때인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형님을 돕기 위해서 충청도 하고 제주도 보육원을 하는데, 형제끼리 이제 좀 이게 마음이 안 맞아요. 골프 방법이나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육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형님 말씀을 잘 듣고 뭐 제가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제 말을 잘 듣지만 제가 형님 말을 다 지겹게 안 들었습니다. 좀 이제 방송이니까 언어 수나 차원에서 이제 좋게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안양 형님하고 결별을 하고 이제 안양 보육원으로 와서 제가 이제 1인 골프팀을 만드는 거죠. 경기도 안양 보육원에. 안양 보육원은 또 저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보육원, 왜 경기도 보육원으로 하냐고, 왜 안양 보육원을 안 하냐고. 그래서 나는 제가 안양 보육원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뭐 이미지가 있을까봐 저는 경기도 보육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인사 들어갔더니 왜 경기도 보육원이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양 보육원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듯이, 경기도 보육원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이제 형님이 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양명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년, 그다음에 대불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것만 해도 10년이네요. 그것만 해도 10년인데, 다행히 그 어렵다는 그 프로골프 시합을 1차, 2차, 3차 다 통과를 하고 코리안 일부 투어 메이저 대회까지 1년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선수 생활한 것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이제 연습하면서 프로가 된 것도 어렵지만 그건 더 힘든 세상이에요. 프로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신춘 문예에 당선되면은 다 또 스타가 되는 작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많은 것을 발표를 하고 해야 또 스타가 되잖아요. 부활도 1집이 나왔지만 1집 내놓고 그 뭐 신인 밴드나 신인 가수들이 사라지는 가수가 많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1집 데뷔도 못하고 독집도 없는 밴드나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판 한 장 내고 비록 인기 없이 사라졌어도 그 뭐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프로 골퍼가 됐다고 해서 저는 막 그냥 다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일찍 다른 길을 찾은 게 지금 이제 레슨 프로로 활동하면서 보기 드물게 핑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핑하고 계약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오히려 반문했어요. 어떻게 핑하고 2년을 계약, 그것도 1년 계약이 아니라 2년, 보통 1년 계약이거든요. 1년 계약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뭐 시합 성적이 떨어지면 자동 그냥 뭐 계약 이행이 안 되면 그냥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2년을 계약을 하고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쉬지만, 유튜브를 잠시 쉬지만, 제 목적 중에 하나는 골프를 하는 제 아들이 골프 유튜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레슨하기 바쁘고 이제 골프 유튜브를 해서 언제 따라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전에.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봐라. 시도나 해보고 판단을 해라 했더니 정말 6개월 전에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금 뭐 4만 5천 명. 그리고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다가 공교롭게도 3만 8천 명에서 한 10일 전에 3만 8천 명에서 이게 스톱이 되더라고요. 쭉 이제 6개월 만에 3만 8천 명도 굉장한 스피드인데,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부산 제자인 제 아들한테
저는 쉬지만 제 유튜브는 이제 800명, 824명이에요. 824명인데 저도 뭐 막 적은 숫자는 아니래요. 뭐 보통 300명이나 400명도 저 구독자가 안 되고 도중 하차하는 유튜버들이 많답니다. 더구나 또 저는 고령이잖아요. 고령. 어쨌든 3만 8천 명에서 이렇게 주춤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도와달라고 대놓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맞물린 거야.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게 잠시 주춤하다가 점프하는 그 타임이었는지 몰라도 10일 만에 7천 명. 그래서 지금 4만 5천 명입니다. 4만 5천 명.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 순간 상승률 100명의 유튜브 중에서 탑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 유튜브를 한 그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책을 나오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알았고요. 저도 뭐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저도 상처를 줬을 거고 또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건 따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연이 좀 나쁜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의 인연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서 조금 인연이 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그냥 뭐 생각도 안 나요. 뭐 당신하고 나오는 인연이 거기까지야. 예전에 아나로그 시절 때는 성질 좀 있을 적에는 씩씩거리고 야 임마 어쩌고 저쩌고 뭐 싸움이라도 할 듯이 뭐 죽일 듯이 뭐 너 왜 그러니 저 그러니 하지만 지금은 그래요 굿 뭐 아니면 것은 인연이 아닌 것은 뭐 싸울 필요가 없죠. 디지털 시대 때는 같이 죽어요. 옳고 그름을 논쟁을 하면 같이 죽어. 제가 그 터득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같이 죽어. 예를 들어서 맞아 백감독 자네가 잘했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는 뭐 불의에 뭐 타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명하게 인연을 자기가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나를 차단했니? 왜 나를 친삭을 했니? 그럴 수가 있느니. 어느 날 보면 차단돼 있으면, 그냥, 그걸 근데 이거 페이스북 친구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그 화를 내고 모멸감을 당하는 글을 보고, 참, 저는 거꾸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온갖 정성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친구처럼 했는데 어느 날 네가 나를 차단을 해? 친구 끊기를 해? 뭐 그런 데 대해서 그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시는가 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나 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새롭게 디지털 세상에서 좋은 친구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을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 거 봐. 저는 안 그래요. 어저께도 또 자른다고 누가 또 연락이 왔다고 해서 거기까지 그럼. 자네하고 나는 거기까지. 그럼 또 웃어버려요. 이 책의 내용은 사실은 프로골퍼 성장기지만 어린 아들을 키운 이제 골프 데디로서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 키우는 성장기, 육아법, 포기하지 않고 프로골퍼로서 키웠지만 사실은 어린 아들하고 정말 답답했을 적에 제가 아이들을 키운 그런 이야기가 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백 감독도 혼자서 저렇게 아이를 키워서 그래도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도록 키웠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서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이 좋았죠.
저희 형님이 이런 보육원 골프단을 창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과정은 어렵지만 성공과 실패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뭐 길어질 어차피 제가 뭐 3개월이고 4개월 쉰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지만은 그 골프 어록의 그 전설들이 한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몇 명의 그 프로골퍼 미국의 PGA 프로골퍼의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벤 호건이라는 선수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은 벤 호건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미스샷.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미스샷도 그날의 한타다. 이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연습이 필요한 자가 연습에 게으르다. 그렇죠? 하루를 쉬면 하늘이 알고 이틀을 쉬면 땅이 알고 3일을 쉬면 갤러리가 안 돼요. 이거를 벤호건이라는 1912년생입니다. 이분이 110년 전의 인물이에요. 벤호건이. 1912년생이에요. 지금 22년이니까 11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수가 남아공의 보비로크라는 보비로크. 하필이면 또 로크라는 단어가 있길래 또 이 양반을 좀 조사를 했지. 로크가 들어가서. 근데 그 남아공의 그 유명한 타이거 우즈는 골프 황제잖아요. 이 어니 엘스라는 양반은 황태자예요. 황태자. 타이거 우즈 때문에 황제 소리를 못 들고 황태자 소리를 듣는 그 어니 엘스라는 프로골프의 스승이에요. 스승. 퍼팅의 명수고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친 볼이 골프장 페어웨이 가장 좋은 데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친 볼이 벙커샷이나 무슨 해저드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명언을 또 남겼고, 그 다음에 보비 존스라는 양반은 프로로 데뷔 안 하고 아마추어로 그 골프 인생을 끝냈는데, 이 양반은 정말 그 신사죠. 골프의 신사도를 정립하신 분인데, 인생은 길게 보면 공평하다. 그리고 골프에 왜 성인이냐는 그 칭호를 달냐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자기 공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골프를 치려고 했는데 공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 움직이면 한타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냥 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심판을 부른 거죠. 심판을 불러가지고 내 공이 지금 일로 치려고 했는데 여기 좀 움직였다. 그래서 한타를 더 쳐야겠다. 그러니까 그 게임이 끝났는데 그 한타 때문에 준우승을 합니다. 2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그 기자들이 이제 와서 왜 그랬느냐. 그냥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냥 쳐도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자진 신고를 했느냐. 벌타를 신고했느냐. 그러면서 그 스포츠맨십에 대한 것을 영웅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신사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막 2등을 했는데 1등한 선수보다도 위대하게 막 홍보를 해주고 막 PR을 해주니까 그 기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은 은행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냥 내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은행,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범죄라도 하고 돈이라도 훔쳐야 돼. 그게 정상입니까? 은행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 돈은 막 있어. 그냥 나왔어. 주인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제가 이제 좀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골프 룰에
바람이 불어도 항타를 치는 거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 난 룰대로 했을 뿐이지 내가 칭찬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보비 존스 상이 이제 제정이 되고 가장 정직한 플레이 그 해에 뭐 플레이 상을 제정해 주기로 하고 오늘날 꿈의 대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스타즈 대회 우리나라의 임성재 프로가 정말 아쉽게 2등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히데키 선수가 우승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마스타즈 대회를 창설하신 분이 보비 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는 이제 타이거 우즈는 뭐 제가 달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라는 양반이에요. 이분은 아직 살아있는 골프 황제입니다. 현존하는 골프 황제는 뭐 누가 말씀을 하더라도 타이거 우즈입니다만은 이 잭 니클라우스야말로 이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이전의 황제시지. 골든 베어, 황금곰. 이 양반이 이제 가장 유명한 말이 포기하면 늙는다. 나는 게임에 참가를 하기 위한 것은 우승을 하려고 참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 게임마다 우승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홀 18홀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승을 향하여.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어요. 보통 이제 성적이 나쁘면 기권을 하고 이렇게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뭐 꼴등을 하더라도 그냥 마지막 18홀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샷을 하고 나오는 그런 골퍼로 잭 니클라우스 물러서지 않겠다. 물론 자기는 게임에 참가하면은 우승을 꼭 하려고 참가를 했지만 마지막 홀까지 물러서는 법을 몰랐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물러서지 않고 왔던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85년, 86년 이 부활 앨범이 제작할 적에도 보통 이제 50%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 시간을 6%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40~50%가 들어가야 음악이 이 앨범을 더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걸 6%에 거의 라이브식으로 제작한 앨범이 이제 히야였습니다.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공연을 봤는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력으로 11월 29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1월 29일이 생일인데 양력으로 12월 22일이 제가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아주 생일 콘서트를 저희 사위하고 또 딸하고 또 마이크 몰 부부 초대하고 제 친구 엄재철 관장, 그다음에 이병규 단장, 좀 많이 도와주신 분들 몇 명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에리카 김이라는 또 소프라노 가수를 또 발굴?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여성 에리카 김이라는 분, 에리카 무이라는 그분하고 7~8명의 공연을 보고 한 해를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큰 공연을 안 합니다. 밴드로 하는 큰 공연은 안 하고 제가 현재 824명인데 1000명까지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지만 1000명까지는 제가 공연하는 그 조그만 규모의 공연에 여러분들을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초대를 할 겁니다. VIP로. 그리고 이 와인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좀 품격 있는 콘서트를 할 거예요. 티켓 값은 좀 비쌀 겁니다. 재즈, 소프라노, 그다음에 오은영 씨 그 치유 힐링 가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 후보 중에서 또 잘하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또 불굴의
투지로 노래를 부르시는 김종성 휠체어 가수 이렇게 여러 가수들과 스포츠하고 엔터를 결합한 스포테이먼트를 회사를 할 거고 또 좋은 소식은 특수 환경 폐기물 대표를 맡아달라는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블랙 타이거스 쇼핑몰 본부장인 거 아시죠?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쇼핑몰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 우리 최동익 사부님이 운영하시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거기 본부장 역임도 하고 환경 그 특수 폐기 사업도 아마 제가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제 인생이 좀 어려웠었는데 아들, 딸 결혼하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김태원 씨가 또 예정을 생각해서 주례도 봐주시고 박원주 씨가 축하도 불러주시고 저는 지금이 좋아요. 과거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지금 행복하고 또 잘 자라준 저희 부산 제자 아들한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보다도 저희 제자 부산 제자 백현범 프로 유튜브 되는 걸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를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백현범 프로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재정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골프라는 한 주제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음악이라는 락 음악이라는 주제를 갖고 갈 것이냐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최동익 선생님하고 오늘 이제 쫑 파티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는 놔야 돼요. 골프면 골프. 서그린 서호린이라는 또 차세대 골프 퀸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남길 것이냐. 또 이거 그 가게 어렵던 얘기지만 그 음악하는 밴드들을 위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남길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 2년간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65세에 시작한, 그리고 골프도 지금 제가 이제 무릎을 좀 다쳐서 쉬고 있지만 하여튼 100파 도전한다는 그 목표도 아직 세워놨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것 같아요. 하여튼 포기하지 않은. 100파를 돌파하는데 5년 걸려도 뭐 긴 세월은 아닙니다. 70 전에 뭐 100파 도전하면 되는 거죠. 70 넘어서 100파 도전하는 현재 없어요, 별로. 그래서 70 넘어서 100파 도전을 또 계속 할 거고, 또 조그만 공연을 할 거고, 또 뭐 6개월 정도 쉬겠지만 어쨌든 뭐 3개월 안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개묘년 토끼처럼 깡통깡총 뛰어가면서 또 여러분 또 만나 뵙기를 악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기 감독이었습니다.